그런데 이제부터 만나볼 이 인물 얘기를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와도 여전히 인연이 깊고 여전히 마쿠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 바로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.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가 어제 한 공개 자리에서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180석을 지난 총선처럼 가져가느냐 이게 관건이다. 굉장한 자신감을 보인 발언을 하나 어제 했습니다. 이해찬 전 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20년 집권론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정조대왕이 돌아가신 게 1800년이거든요. 1800년 이후에 제대로 된 개혁 민주 세력이 집권해 본 건 딱 10년밖에 없습니다. 이번에 겨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지방선거 이겨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 상황이 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20년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을 가야 됩니다. 1955년 그 어려운 시절에 민주당을 창당을 해서 여기까지 63년 동안 달려왔습니다.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을 시켰고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습니다.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?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널리 알려진 얘기입니다. 이해찬 전 대표의 이른바 20년 집권론. 물론 결과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5년 만에 국민의힘의 민주당이 정권을 뺏겼죠. 근데 어제 세종시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의 과거 지역구 저 공개 자리에서 관건은 과반이냐 180석 먹느냐다. 수도권 70석 얻으면 154석 얻을 수 있다. 일단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? 이해찬 전 대표는 막후 실세가 아니라 막전 실세죠. 누구나 다 아는 실세 아니겠습니까? 예. 결국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구성된 가장 근본적인 어떤 세력은 바로 이해찬 전 대표가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. 왜냐하면 사실 당내에 뿌리가 없습니다. 이재명 전 대표는. 근데 당내에 사실 586 세력이라든지 또는 운동권 세력이 여기에 대부인 이해찬 전 대표가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지난 대선 경선과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. 자,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굳이 이렇게 180석, 154석 이야기하는 거 물론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 저는 이거 허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워낙 이제 국민적 인기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. 자, 그런데 이 항상 선거라는 게 보면요. 200석을 이야기하고 180석을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나중에 잘 된 건 참 보기 드물어요. 그만큼 이제 자만심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 자체는 물론 지금 현재 이 지리멸렬한 어떤 여권의 어떤 부분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.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이 22대 총선도 내가 막전 실세로 나서서 또 한 번 공천을 좌우하겠다. 저는 그런 신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아마 지금 요즘 최근에 정치인들 출판 기념회 하는데 이해찬 전 대표를 모시려고 다들 애를 쓴다고 그래요. 그러다 그러더라고요. 그만큼 이해찬 전 대표가 여전히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아마 다음 공천에서도 저는 꽤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. 예.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하실지는 국민의 어떤 저는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나 이 정도로 건재 혹은 아직도 내 입김이 이 정도야라는 걸 과시하는 듯한 정도의 메시지일 수 있다. 이현정 의원의 논평은 이랬고요. 그러니까 과반은 기본이고 150석은 기본으로 깔고 추가로 하면 지역구만 154석 가질 수 있고 그러면 180석 먹느냐가 관건이다. 다음 한번 볼게요. 실제로 4년 전, 정확히 3년 전 총선 때 실제로 180석을 가져왔기 때문에 뭔가 이해찬 전 대표의 저 발언 여선호 행정관님, 민주당 내에서도 뭔가 근거가 있는 겁니까? 아니요,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. 당내 분위기는 사실은 되게 위기론이 더 많습니다.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약간 존재감이 더 떨어졌다. 이렇기 때문에 지금 더 위기다,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분위기가 더 많고요.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는 이탄희 의원이 민주당 단독 말고 연합 정치해가지고 200석 하자 이 발언으로 당 지도부에서 자칫 국민들이 느끼기에 오만하게 보이는 그런 발언들을 하지 말자. 예. 그게 이제 당 지도부의 입장인 거고요.
뭐 이해찬 뭐 상임 고문님의 이제 뭐 말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낙관론으로 해석하는 게 맞냐. 뭐 어찌 됐든 지금 뭐 180석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를 이제 언급하신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낙관론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. 예. 대단한 자신감이잖아요. 막후 실세라고. 뭐 아까 이현정 의원은 막전 실세. 뭐 앞으로 다 정도면 대놓고 실세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부에서 상황이라고 불리는 이해찬 전 대표 저 발언. 물론 뭐 본인 과거 지역구인 서해종시 가서 지지자들 만났으니까 약간 다소 좀 기분이 좋아서 업돼서 저런 발언할 수 있는 걸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시점을 좀 보면요. 노돌 교수님. 최근에 뭐 정동현 전 의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200석, 뭐 하객진 이런저런 얘기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입단속 시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또 이해찬 전 대표가 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당연히 아무리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이라도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. 글쎄요, 뭐 지도부도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참 듣는 제가 다 당혹스럽네요. 뭐 어느 진영이 얼마나 어쩌 그거는 뭐 또 목표치를 세우고 열심히 뛰자 예. 그런 거는 뭐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나 선택은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예. 그렇게 뭐 찬양하더라도 같은 진영 내에서 선택은 국민의 몫이니까 겸손하게 국민께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물론 뭐 이해찬 전 대표에게서 뭐 겸손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뭐 골프와 선거에서는 머리 드는 사람이 진다고 했는데 뭐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고. 글쎄 두 번째 또 지금 개혁 세력, 민주 세력 얘기하셨습니다. 저는 과거에 민주당에서 많은 분들이 이해찬 전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화 운동 오목한 시절에 민주화 했던 거 존중합니다. 그 시절에 민주당 존중하고요.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을 과연 이해찬 전 대표가 개혁 민주 세력이고 자임할 수 있습니까?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? 한 가지만 좀 물어보죠. 여러 가지 수많은 대법원에서 지금 법원에서 그 재판 진행 중인 그것들, 검찰 수사에서 진행 중인 그것들 그런 것들은 뭐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났으니까 날 때까지는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런데 경기도 법인카드 의용 의혹 그것만 좀 물어보죠.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?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야 사실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?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재명 세트 한 가지만 가지고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다면서요. 법인카드 유용 횡령입니다. 그건 공금 횡령, 업무상 배임 횡령이고요. 그런 걸 보고서도 자랑스러운 개혁 세력, 민주 세력이라고 자임할 수 있습니까? 과거의 민주당이 현재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이라고 똑같은 모습이라고 개혁 세력, 민주 세력이라고 자임할 수 있습니까? 좀 묻고 싶습니다.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몇 석 얻을 거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꽤 이른바 올드보이드라고 불리는 이런 옛 과거 중진들 정치인들의 발언들도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는 걸 보니 이제 총선이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.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 논란 뒷말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겁니다.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저희가 한번 하나하나 묶어봤습니다. 검찰의 수사의 질문은 거의 고문 수준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회계 자료를 잔뜩 싸들고 그때 당시 이해찬 대표님이셨어요. 면회 신청을 해서 찾아가서 쫙 펼쳤어요. 네. 제 개인 회계 자료, 정대협 회계 자료 다 펼쳐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 이해찬 대표님이 당신네들은 왜 그런 자료를 다 남겨놨어? 우리는 옛날에 운동하면서 자료를 다 태웠는데 왜 그런 자료를 다 남겨놨어? 96년에 처음 우리가 영입했을 때는 진짜 애띤 아가씨였어요. 원래는 비례대표로 출마시키려고 영입을 했었습니다. 비례 안 하겠다. 당당하게 내가 광진구에 가서 지역구에 가서 출마하겠다. 그래서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. 전혀 정치도 안 해본 애띤 아가씨가 어디 광진에 가서 지역구에 출마한다냐. 그때가 아마 나이가 36, 7밖에 안 됐을 때죠. 근데 나가서 당선됐어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최근에 뭐 일부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던 뭐 앳된 아가씨라는 표현. 아직 과거에는 부산은 초라하고 서울은 천박한 도시다. 장애인 비판 목소리 때문에 당시에도 그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요. 그 정영진 변호사님. 네네. 사실 최근에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이 전해져서 논란이 됐던 건 바로 이 발언.
우리 운동할 때 자료 다 태웠는데 왜 회계자료 남겨놨냐라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한테 했던 얘기. 저는 이게 제일 좀 기억에 남거든요. 저는 더 황당한 게 저 이야기를 왜 윤미향 의원이 했을까? 이해찬 그 대표야 그냥 둘이 있는 자리니까 사석이니까 그런 이야기 혹시 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윤미향 의원은 저게 뭐 자랑이라고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? 그다음에 지금 또 드는 생각은 30년 전에 앳된 아가씨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할 정도로 민주당이라고 한 정당이 이상한 정당인가?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해찬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? 국회의원을 7번 했고요. 교육부 장관 했고요. 국무총리 했고요. 당 대표까지 했던, 여당 대표까지 했던 우리나라에서 좋은 건 다 본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하는 저런 발언들을 딱 보면 이해찬 대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우리나라의 진보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에 집착하는 그런 마키아벨리스트적인 그런 사람이 아닌가, 그런 그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뭐 150석이 됐던 180석이 됐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권력을 되찾아와야 되겠다, 그런 식으로 저는 들려가지고 사실 좀 섬뜩하기조차 합니다. 과거 20년 집권론에 이어서 이번에는 과반은 기본이고 180석까지 가능하다는 얘기. 그런데 이런 자신감과는, 이해찬 전 대표의 자신만만함과는 정반대로요. 최근에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출당 글까지 올렸다가 당대표 지시로 내릴 정도로 당내 갈등이 꽤 심각합니다.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과거 중진들 서서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님 출당 청원도 현재는 지시하셨다고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좀 이낙연 전 대표님이랑 만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실까요? 이낙연 대표님 신당까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? 안녕, 반갑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님은 만나실 계획 없다고 가능한 많은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 되겠죠. 나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사표를 가지고 나오든지, 이낙연 전 대표는 무슨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랄지,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나와야지 한번 얼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8월 달하고 똑같습니다. 이게 제가 사진 한 장 찍고 브리핑 근사하게 하자는 얘기예요. 그러면 정세균 전 총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? 당에 대한 걱정 무지하게 크시죠. 예, 본인의 여태까지 정치를 해 오시면서 가장 민주주의가 실존된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. 저희가 어제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 3인방의 다른 목소리, 비판 수위 목소리를 전해드렸었는데, 이현정 의원님, 네. 이건 이원욱 의원의 전언인데 정세균 전 총리 말은 지금 민주당은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이라고 했다. 이것 또한 의미심장한데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명의 총리, 즉 문재인 정부 때 했던 3명의 총리가 이제 전직 총리가 뭔가 이제 힘을 뭉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근데 조금의 온도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조금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.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현재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계보였던 이제 이원욱 의원의 어떤 걸 통해서 지금 당의 상황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, 그러나 본인이 직접 나서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.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정치를 좀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어쨌건 당내에서 지금 이제 이런 걱정들이 꽤 많이 일고 있고,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세력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러면 신당으로 이어질지 탈당으로 이어질지,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. 예. 지금 좀 전에 이제 신경민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에 8월 달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식당에서 이제 둘 해서 만났는데, 제가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대화를 안 했다고 그럽니다. 막걸리 한 잔 그 사진 찍고 난 다음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, 이재명 대표는 거의 먼 산을 쳐다본다든지 그때도 일체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래요. 그때 그러면서 더 이상 이분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대화하려면 사표 써서 내가 그 사표까지 던질 수 있다라는 거 가지고 뭔가 가져와야지, 저렇게 꽃만 준비하고 사진 딱 찍고 들어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, 이런 식의 대화는 저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뭔가 포용을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,
이거는 또 한 번 당할 수밖에 없다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질적인 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들을 내놓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읽혀지고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개인적으로 취재하셨을 때 저 사진이요. 저 사진 봤을 때 당시에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좋아하는 막걸리도 준비하고 뭔가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는 꽤 괜찮은 분위기였다고 보여졌는데 알고 봤더니 실질적인 대화는 별로 오고 가지 않았다. 저 때 막걸리 딱 한 병 마셨대요.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막걸리를 잘 드시거든요. 근데 저 1시간 반 동안 딱 한 병 마셨다 그러면 예. 안 마신 거나 마찬가지죠. 4명이서. 그렇죠. 그러니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마실 기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그 신경민 의원 얘기는 뭐 본인이 사표 가져오든지 그만큼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뭘 준비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갖고 와야 만나더라도 만나든지 사진 찍기 용을 안 한다. 혹은 정세균 전 총리가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이다. 오늘 아침에 그냥 오늘 있었던 이원욱 의원이 뭐 나치 가깝다. 물론 과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저런 당 분위기가 좀 겹쳐 보이는데요. 네. 최근에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님 그리고 이낙연 대표 측 뭐 인사분들 이제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결국에는 뭐 탈당과 창당에 조금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저는 뭐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났어요.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방송 나와가지고 뭐 하루에 하나씩 뭐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. 이낙연 대표님도 결국에는 뭐 이 신당 창당이라는 그런 큰 뭐 그림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. 그래서 사실은 뭐 실망스러움과 그리고 뭐 최근에는 약간 조금 화도 난다. 이낙연 대표님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시고 당대표 하시고 총리까지 하시고 대선까지 출마하셨는데 이렇게 당의 운영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당을 나가겠다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또 약간 좀 뭐 제안이나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년 8월이면 이재명 대표 임기 끝나거든요. 예. 저는 그냥 뭐 지금의 운영이 당 운영이 마음에 안 들면 내년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원하는 당대표 후보 뭐 직접 출마하시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진검승부 보는 게 낫지. 지금 공천 앞두고 계속 막 이래라 저래라 탈당하겠다 하는 것이 예. 혹 이게 이제 당의 운영이 아니라 뭐 내년 총선 앞두고 공천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지분 싸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? 네, 그러면 그런 여선 생각- 행정관께서는? 네 맞습니다.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막엔 저렇게 나오는데 성사 안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보면. 이런저런 저희가 캐릭터로 좀 꾸며봤던 여러 얘기들과 함께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면전 앞에서 나치가 연상된다는 발언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또 과반은 기본이고 180석도 가능하다는 취지 얘기까지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첫 번째 이슈로 살펴봤습니다. 다음 주제는 여전히 그 억측들이 무성한 이 얘기로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.